세계 모든 학회에서도 수술이 가장 궁극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나중에는 이것저것 안 되는 경우엔 효과를 분명히 얻을 수가 있고 만족감도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발기부전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들의 질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하셨거나 방광암 수술 혹은 전립선암 수술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조금 비근한 예로 머리에 손상이 있다든지, 즉 뇌나 허리를 다치시거나 아니면 뇌졸중이나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도 역시 많이 찾아오십니다. 또 그만큼 많고 앞으로 지금도 계속 점점 증가하고 있는 환자분이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도 역시 상당히 찾아오고, 또 한 군 많이 증가되고 있는 군이 뜻밖에도 젊은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 중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대개는 이제 우리 몸을 관통하는 전체 혈관이나 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나타나는 질환이고, 사실은 신경이나 혈관을 쌩쌩하게 새 것으로 재생성시키기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한 경우, 아랫배 쪽 수술하는 경우에는 방광 쪽이나 아니면은 전립선이나 성기 쪽으로 가고 있는 혈관이나 신경을 피치 못하게 일부 잘라야 되는 상황이죠. 즉 우리가 암종 같은 걸 수술할 때는 암 자체만 쏙 빼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건 잘된 수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암종의 주위에 5 내지 10cm 정도의 마진을 남겨서 주위까지 암세포가 퍼진 것을 감안을 하고 조직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넓게 절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근처에 걸려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자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암 수술 같은 그 아랫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신경과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이 오기 때문에 발기는 당연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부 이런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서 발기 기능이 잘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술을 하시면서 물론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이 그런 신경이나 혈관을 최대한 눈에 보이는 부분은 보존하면서 수술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게 가장 클 거고, 그 덕분이고, 또 하나는 일부 신경이나 혈관이 옆으로 우회해서 돌아가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손상된 혈관이나 신경이 재활되는 경우가 어떤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불명확합니다. 수십 년 전에는 신경은 재생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 10여 년 전부터는 말초신경도 아주 느리지만은 재생이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랫배 쪽 수술,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했다고 짐작이 되는 수술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걸 우리가 기다리는 게 1년 6개월 정도 기다려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손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분은 또 조금 회복이 되고, 쉽게 얘기해서 상처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기를 18개월 정도로 보는 것이죠. 1년 6개월. 그러면 이러한 그 환자들에 대한 치료법을 우리가 나눠보죠. 우선은 수술에 의한 경우는 조금 예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나누면은 발기부전의 치료법은 약물치료, 그 다음에 주사치료제, 그 다음에 바큐um 치료, 그 다음에 음경보형물 이식술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정서적인 원인 때문에 주로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정서적 치료, 대화 치료를 하게 되면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전 세계 학회에서 또 교과서에도 마찬가지로 발기부전의 1차 치료제로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것은 먹는 약입니다. 먹는 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먹는 약을 워낙 많이 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질문도 많으시고, 또 용법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설명을 같이 좀 드려야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로 가장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1998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매된 비아그라입니다.
성분명은 화학적 성분명은 실데나필이라는 건데 실데나필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심장약으로 맨 처음에 개발을 한 것입니다. 심장약으로 개발한 약이 이제 실데나필 사이트레이트, 즉 비아그라인데 파이자 제약회사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임상실험에서 심장의 혈관을 부풀어 오르게, 즉 넓혀주는 심장 혈관이 좁아진 사람한테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넓혀주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개발한 약이었는데 이 비아그라가 심장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기존의 딴 약들에 비해서 그리 뛰어나지가 않았던 거죠. 즉, 이 약은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약이죠. 이 약의 임상실험을 하면서 또 역시 뜻밖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발기가 안 되던 사람들이 발기가 나타난 겁니다. 심장약으로 이 약을 팔지 말고 용량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발기약으로 팔자. 즉, 이 약에는 심장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빠진 게 아니고 효과 그대로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을 조금씩 넓혀주는 효과는 계속 있으면서 발기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때 발기약으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 약이 이제 비아그라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시알리스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자이데나라든지 이런 다양한 약들이 나와 있고 전 세계에서 먹는 발기 부전제 치료제로는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종류의 약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되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약들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약은 어떻고 저 약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발기약들은 제일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혈압을 조금 떨어뜨린다는 효과입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자이데나 모든 약들은 혈압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이 약을 같은 시간에 먹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남성분들 중에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도 속성은 원래는 고혈압약입니다. 혈압을 굉장히 조금 떨어뜨려서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설명을 많이 안 할 뿐이지 이것도 역시 혈압을 조금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고혈압약이나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와 같이 이 발기부전제 무슨 약이든 용량하고 상관없이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혈압을 심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죠. 혈압이 심하게 떨어지면은 다행인 경우 또 몸이 튼튼한 경우에는 별 이상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심장에 좀 문제가 좀 심각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저혈압 쇼크가 와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기약들은 혈압이 떨어진다는 그 특징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우리가 치료를 할 때 A부터 Z까지의 모든 것입니다. 부작용도 여기서 나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효과를 어떻게 얻는가도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발기부전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양한 종류의 치료제들이 있는데 이 치료제들은 한마디로 사람 체질에 맞냐 안 맞냐, 각각의 사람 체질에 맞냐 안 맞냐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굳이 큰 차이를 다룬다 그러면은 한 계통의 약, 비아그라 계통의 약과 시알리스 계통의 약으로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비아그라 계통의 약들은 효과가 조금 더 시알리스 계통보다는 강한 반면에 강하고 효과가 좀 더 빨리 나타납니다. 그 대신 효과의 지속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시알리스 계통의 약은 복용 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일반적으로 늦습니다. 그리고 효과 자체도 조금 약한 편이죠. 비아그라 계통의 약에 비해서. 대신 효과의 지속 시간이 긴 경우는 72시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들이 있는 거죠.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 의심이 되는 질환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약을 쓸지 또 어떤 약의 용량을 어떻게 조절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세밀하게 조절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발기약 생각이 있으시면 비뇨의학과를 꼭 찾도록 하십시오. 비뇨의학과에서 교육받지 않은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복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누락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거를 처방받게 될 상황이 되면은 꼭 이제 비뇨의학과를 찾아서 비뇨의학과 전문의하고 상의하시는 게 환자분들한테 건강에 매우 유리한 방법이 될 겁니다. 발기약의 종류도 다양하지만은 용량도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시알리스 10ml, 20ml를 복용하시던 분이 비아그라 50ml, 100ml로 바꿀다 그럴 때 지난번에 20ml 먹었는데 이거 100ml 먹으면 5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그 약물의 화학적인 작용상 우리가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는 시알리스 20ml의 그 약 효과와 비아그라 100ml의 약 효과가 거의 대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는 효과가. 그러니까 미리수 같은 거를 자꾸 따지지 마십시오. 나한테 이 약을 먹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약을 먹으면 적당한지를 이제 전문의한테 묻고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지 미리수가 같다고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약을 먹을 때 좋은 약을 주세요. 효과 좋고 좋은 약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뇨장애 약, 전립선 약 중에서 약 40년, 50년 전에 개발돼서 나온 약이 현재 아직도 쓰이는 약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나온 지 한 7, 8년 된 약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7, 8년 된 약이 50년 된 약보다는 무조건 다 좋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맹점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는 50년 된 약이 훨씬 더 잘 듣는 분이 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전립선 약들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한 10여 가지 약들이 나와 있는데 이 10여 가지 약들이 중에서 가장 잘 듣는 약이 하나만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잘 듣는 약이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약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이 되고 있을까요? 사용을 못하고 있겠죠. 좋은 약이 있는데 나쁜 약을 쓰는 건 그거는 의사가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가지 약이 아직 쓰이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사람에 따라서는 A라는 약서부터 1번부터 10번의 약 중에서 5번이 잘 듣는 사람도 있고 3번, 7번, 10번이 잘 듣는 사람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문제점은 이러한 약들을 쓸 때 환자분이 오셨을 때 가장 잘 듣는 약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서로 얼굴을 대면했을 때 의사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이분한테는 7번의 약이 잘 들을 거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점을 칠 수 없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가장 그 중에서 그 효과가 좋으면서 부작용률도 적다는 약을 처방했는데 뜻밖에도 그분한테는 부작용만 나고 효과가 하나 없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그 환자분이 약물을 몸에서 받아들였을 때 약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냐는 우리가 겉모습을 봐가지고는 알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약을 사용해 본 다음에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발기약 역시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약이 좀 효과가 좀 세고 이 약은 좀 길고 이 약은 좀 약하고 이렇게는 분류가 되어 있지만은 또 작용하는 시간도 조금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약을 썼을 때 이분한테 어떤 약이 가장 잘 맞을지를 겉모습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발기약을 사용할 때 처음에는 주의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소량의 약만 먼저 드립니다. 그 테스트용으로 소량의 약을 드렸을 때 효과와 부작용을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서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이제 좀 환자가 원하시는 정도의 용량과 그 다음에 이제 양, 개수를 이제 충분히 이렇게 드리는 경우는 그 다음에 있죠. 그래서 처음에 그걸 사가려면 돈을 내셔야 되니까 보험이 안 되는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드리는 게 환자분의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의사가 생각을 거기까지 해가지고 의사가 드리는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기부전제의 부작용들은 역시 다 비슷합니다. 한두 가지가 빠지거나 한두 가지가 더해지거나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부작용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이럴 때는 절대 잡수지 마라. 뭐냐? 심혈관계 약을 잡수는 분 중에서 질산염 제제, 영어로는 나이트레이트라는 제제가 있습니다. 이 제제를 잡수고 있는 분은 발기부전제를 무슨 약이거나 잡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그 약 먹고 있는데
뭐 어디서 약 타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데 나 괜찮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제약회사 판매 권장에도 나와 있듯이 나이트레이트 제제를 복용하고 있으면 금기라고 딱 써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건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내가 요 앞에 그 차도를 건너다니는데 10년 동안 건너다니는데 횡단보도가 저 밑에 있어서 나 그냥 요 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안 났다. 그러니까 나 계속 건너도 되지 않을 거냐 하고 묻는 거나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요행이고 또 몸이 다행스럽게 좀 맞고 건강이라서 그런 거지 앞으로도 계속 그러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위험한 일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환자분들 듣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거지 이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부작용을 생각하시면 어떤 상황을 피해야 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 심각한 질환이 있는 분이다. 그분이 약을 드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분도 나이트레이트 드시는 분하고 비슷한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 가신 분은 약을 안 잡수는 게 정답입니다. 또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어쨌든 심혈관계나 혈관계에 무슨 질환이 꽤 있는 분들이 나 발기약 달라 그러면 저는 일반적으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물의 효과와 동반상승돼서 대개 그런 분들은 혈관에 관계되는 약들을 잡숫고 계시죠. 안 잡숫고 계셔도 기본 바탕도 문제가 되지만 이 소지가 뭐 단순히 두드러기가 돋는다든지 소화가 안 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뭐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어서 뭐 기절을 하신다든지 심하면 뭐 맥박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심각한 결과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심혈관계에 특히 이상이 있는 분들 사실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그 위험한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하게 우리가 약을 쓸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게 되면 위험한 걸 이제 미리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사소한 부작용들은 생각보다 꽤 됩니다. 한 10명에 하나 정도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그 사소한 부작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약을 먹고 나서 눈이 빨개지거나 눈이 충혈되는 거죠. 코가 빨개지거나 얼굴 전체가 빨개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술 먹은 거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술 먹었을 때 얼굴 붉어지면서 눈 빨개지는 사람 있잖아요. 또 두통 생기는 경우, 속이 쓰린 경우, 허리나 뭐 이런데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 눈 시야가 좀 흐릿해지거나 시야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10분 중에 1명 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술 먹은 거하고 한마디로 비슷한 상황이고 이 약을 먹어봤더니 발기 쪽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약간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러면 판단을 하십시오.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면 저 같으면 드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대로 효과가 있긴 있는데 부작용이 꽤 심하다. 그건 좀 고려를 해봐야죠. 효과는 약한데 부작용이 꽤 심하다. 이건 그 약이 안 맞는 거예요. 약을 바꿔야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약의 효과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그걸 의사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 옆에서 의사가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뭐 부작용이 납니다. 이 정도 얘기해가지고 사실은 의사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구차할 정도로 미주알 구주알 얘기를 해주셔야지 대강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치료법 중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에서 먹는 시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약들은 몇몇 약들은 음식하고 특히 술이나 기름진 음식하고 연관이 없다고 발표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걸로 정서로 되어 있고 상당수의 약들은 기름진 음식과 술과 영향이 있습니다. 즉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잡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시알리스라는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비아그라를 더해서 먹었다. 이거는 금기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2가지, 3가지 성분의 약을 한꺼번에 먹었을 때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 가지 약의 용량을 높이거나 잘 듣지 않으면 다른 약으로 아예 바꿔버리는 게 오히려 올바른 방법입니다. 약을 먹은 다음에 얼마 만에 효과가 나타나냐. 대개 그 약에 써 있습니다. 그게 대개. 비아그라 계통의 약은 대개 30분 내외. 시알리스 계통의 약은 대개 60분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환자분한테 설명을 그렇게 안 합니다.
잡숴보세요라고 설명을 합니다. 환자의 체질에 따라 가지고 작동 시작하는 시간이 각각 다 다릅니다. 시알리스도 20분 만에 작동하시는 분도 있고, 비아그라 먹어도 1시간 동안 반응이 없어서 그냥 잤는데 자다가 발기가 됐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환자분마다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부작용과 작용을 잘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률적으로 사람 몸이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수술한 사람들에서 약물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안 되면 나중엔 결국은 음경 수술하는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긴 한데, 처음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무조건 약물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한 다음에 수술 때문에 발기가 안 되는 경우 약 18개월 정도까지는 기다려보라고 되어 있는데, 무작정 손을 놓고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 약물을 쓰는 거죠. 약물을 언제부터 쓰냐? 수술을 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이면 빠른 시간일수록 먼저 사용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약을 쓰냐? 이건 얘기가 좀 복잡하지만 약물도 좀 다양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은, 원래 우리가 그때그때 발기를 얻으려고 그러는 정도의 약 종류와 용량에 상당히 적은 용량, 대개 4분의 1 정도의 용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 용량의 약을 매일 먹도록 합니다. 매일 복용하게 합니다.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냐? 수술을 하고 나서 혈관이나 신경의 장애, 즉 이제 잘리거나 해가지고 지금 손상이 온 거죠. 이 부분을 최대한 회복시키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 약물 보고.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용량의 약을 매일 복용하면은 한 석 달 먹으면 낫냐? 아닙니다. 이것도 최소한 6개월 이상 복용하라고 되어 있고, 유감스럽지만은 6개월 먹으면은 70%, 80%가 낫냐? 아직 그 정도 효과를 못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안 먹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상당히 효과가 사실은 우리가 실망스럽지만 좀 낮은 편이지만, 안 먹고 18개월 기다리는 것보다는 약을 먹으면서 기다리는 게 효과는 분명히 낫다고 되어 있고, 이 개념은 이해하기 쉽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황폐해진 땅에 거름을 계속 주면서 조금씩이라도 회복되게 지심을 돋는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가장 적절한 이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약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사실 주사제입니다. 성기에 직접,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기 쉬우시겠지만은, 당뇨가 있을 때 당뇨가 너무 심해서 약물로, 먹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될 때는 주사를 놓게 됩니다. 스스로. 똑같이 성기에 발기가 되게 하는 주사제를 성기에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를 놓게 되면은 이제 억지로 발기가 되는 거예요. 주사약에 대해서. 사실 먹는 약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이 효과는 먹는 약보다 더 뛰어납니다. 일반적으로는 발기부전 치료가 한 70%, 80% 정도까지 보통 사람에게는 이제 효과가 있지만은,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60%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 치료제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거보다는 한 8, 90%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뇨에서 먹는 약으로 발기부전이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사제 치료로 우리가 오히려 효과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제도 세상에 모든 것들이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주사제 치료제도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부작용이라기보다 주사제 치료제를 잘 안 쓰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가장 큰 이유는 성기에 직접 주사를 해야 된다는 거부감과, 또 안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통증이 조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차도 다르고, 같은 사람한테서도 어떤 때는 통증이 좀 심하고 어떤 때는 거의 못 느끼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주사 치료를 잘 안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객관적으로 제일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뭐 1년 동안 우리 병원 같은 경우 뭐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보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잦지는 않고, 대개 보면 뭐 1%, 2% 이렇게 책에는 되어 있지만은, 발기를 일으킨 이 주사 치료제가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발기는 일으키는데 발기가 너무 오랫동안 돼서, 즉 이제 발기가 됐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꺼져야겠죠. 근데 약물이 이 몸에서 이상 작동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작동을 해서 꺼지질 않고 딱딱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냐? 아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거. 무슨 소리냐? 성기가 음경해면체가 피가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정체가 되어 있으면 음경해면체 안에 있는 조직들이 조금씩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음경해면체 주사를 맞고 발기를 일으킨 다음에 딱딱하게 된 다음에 4시간 이상 이 딱딱한 상태가 유지되면은 그때는 빨리 그 음경해면체 안에 있는 약물을 이제 걷어내는 처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라. 즉 대개는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응급실로 대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응급실로 4시간 이상 지나면 빨리 오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부작용이 제일 골치 아픈 부작용. 물론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긴 하지만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가지 유념을 하셔야 되고, 효과는 상당히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이를 선호한 분들이 있고, 주사약 제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효과적으로 봐서는 믹스한 것이 상당히 좋고 통증도 적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료법상 문제가 자꾸 되기 때문에 좀 아직도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안전한 것은 이제 한 가지 단일 성분의 약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효과도 좋은 대신에 통증이 3가지 약을 믹스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참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바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보여드려야지 사실은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시린더 같은 장치인데 이거를 이제 성기에 씌우고 음압을 가함으로써 억지로 또 이제 발기를 일으키는 거죠. 물론 통증 같은 건 없고 발기를 일으킨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성생활할 수 있게 이제 조작을 하면 되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차 치료로 먹는 약을 썼을 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주사가 아니면 바큐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 바큐 방법은 상당히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인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분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써보고 뭐 대부분 이제 반응이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귀찮다, 사용하기 번거롭다,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안 쓰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2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의료기기로 수입해서 꽤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상에서 거의 취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래서 바큐 방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만 사용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아까 수술을 한 이후에 재활을 하고 있는 상황, 수술해서 발기가 안 되는데 약물 먹어서 재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바큐 방법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 효과를 배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지금 얘기한 이런 3가지 방법, 1차 대응법, 안 되면 이제 2차 대응법까지 써오고, 그것까지 안 되면 사실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쓸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수술하는 방법을 써야죠. 수술하는 방법은 음경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이제 발기가 되는 부분이 음경해면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기 중에서. 이 음경해면체 부분에 음경해면체 부분을 좀 이렇게 긁어내고 음경보형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기시키는 거는 인위적으로 발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면 발기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 무슨 스위치 같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꺾게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인위적인 발기 상태, 형태를 이루게 해서 이제 성생활을 하는 거죠. 음경해면체에 삽입하는 음경보형물은 크게 나누면은 크게 나눌 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철물 중에서 굽혔다 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 여닫이 할 때 이렇게 힌지가 작동하듯이 사용 안 할 때는 구부려 놨다가 사용하려고 그럴 때는 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부풀어 오르는 실린더를 삽입해 놓는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부풀어 오르는 실린더 부분이 있고 음경해면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소독된 식용유가 들어가 있는 백이 이 뱃속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개는 이제 음낭 안에 그걸 이제 그 물이 흘러 들어갔다 빠졌다 할 수 있게 하는 스위치를 음낭 안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죠. 그런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걸 팽창시켰다가 필요 없을 때는 쪼그라뜨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는 안 돼도 이건 무조건 거의 된다고 봐야 됩니다. 성공. 문제는 이거는 10년에 한 번 정도는 바꿔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제일 크게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수술을 해서 음경보형물을 삽입한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주사치료제나 약물치료 같은 게 획기적인 게 앞으로 나오더라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소리냐면 음경해면체를 쉽게 얘기해서 없애고 거기에다 보형물을 집어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물이나 주사가 작용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기계로만 지금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 모든 학회에서도 수술이 가장 궁극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나중에는 이것저것 안 되는 경우엔 효과를 분명히 얻을 수가 있고 만족감도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치료를 꼭 잘 해보고 거기서 그 충분한 효과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3차 치료, 즉 수술 치료를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술 치료에서 한 가지 또 역시 고려할 게 안 끼는 데가 없는 게 당뇨입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한 다음에 이 음경보형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훨씬 높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염증 같은 건데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에 염증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도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했던 그 보형물을 그냥 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빼내고 재수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환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